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대보름날 혹시 오곡밥 먹었나요? 땅콩이나 호두, 밤, 병을 물리쳐주는 불엄을 깼나요? 우리 명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채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둥근 달을 보며 풍년을 기원하는 대보름달 들려드릴게요. 음력 1월 15일은 대보름날이죠. 우리 조상들은 대보름날이 되면 약밥이나 오곡밥을 지어 먹고 밤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런데 대보름은 언제부터 명절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정월 대보름 알고 계신가요? 대보름에 약밥을 먹는 까닭은 어떤 까닭인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488년 1월 15일 신라의 소지왕이 천청정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느닷없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쥐 한 마리가 왕 앞으로 달려 나왔어요. 저 까마귀가 가는 곳을 잘 살피시오. 쥐는 이렇게 말하고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순간 까마귀가 푸드득 날아올랐죠. 소지왕은 장수 한 사람에게 당장 까마귀를 쫓아가라고 일렀어요. 장수는 말을 타고 까마귀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산기슭의 피촌에 이르러 보니 돼지 2마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돼지 싸움이 어찌나 흥미진진했던지 장수는 왕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까마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장수는 까마귀를 찾으려고 남산기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수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 어느 목가에 맥없이 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문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김이 뿌옇게 일어나더니 100발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장수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을 너희 왕에게 전해주거라.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봉투 하나를 장수에게 건네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장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곧장 왕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2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1사람이 죽으리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봉투를 전해받은 소지왕은 겉봉에 적힌 글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래도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2사람이 죽는 것보다야 1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는 나라의 좋고 나쁜 일을 점치던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소지왕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옛부터 까마귀는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생쥐와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먼물 위로 노인이 나타난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늘이 폐하께 뭔가를 일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아무래도 편지에서 이르는 1사람이란 폐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해가 하나뿐이듯 나라의 하나뿐인 분은 다름 아닌 왕이니까요. 폐하, 열어보소서. 열어보지 않으면 폐하가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관리가 힘주어 말하자 소지왕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보았지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금갑, 검은고, 상자를 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주왕은 중얼거렸습니다. 금갑이라면 왕비가 머무는 내전에 있는데 어쨌든 빨리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소주왕은 곧장 신하들과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장수 며칠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가서 편지에 적힌 대로 금갑을 향해 활을 쏘게 했죠. 쉥! 화살이 금갑으로 날아가서 꽂히자 금갑을 세워둔 병풍 뒤에서 궁녀와 승려가 기어 나왔습니다. 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몹쓸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궁녀와 승려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왕을 죽이고 나라를 가로챌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소주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내가 까마귀 덕에 목숨을 구했구나. 그 뒤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소주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약밥을 성법에 올려놓아 까마귀를 대접했습니다. 이 풍습이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가 지금도 보름이 되면 약밥을 지어 먹는답니다. 보름에 먹는 약밥은 액을 막아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액이란 나쁜 일을 말해요. 와, 앞으로 선생님도 정월 대보름에는 약밥을 먹어야겠네요. 달을 떠받들던 결에 밤 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은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고 다정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달력이 없던 시절에 달은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잣대로도 쓰였죠. 초생달이 차올라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기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날짜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때맞추어 농사에 필요한 일을 해 나갔죠. 달은 이처럼 우리 결해에게 귀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랬으니 한 해의 첫 보름달이 얼마나 귀하고 경사스러웠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음력 1월 15일에 달맞이 행사를 벌이며 축제를 벌였답니다. 아침에는 더위 팔고 저녁에는 달 구경. 대보름날 아침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일어나자마자 더위를 팔았죠.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뒤 그 사람이 대꾸를 하면 다짜고짜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외친 거죠. 이렇게 해서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리 눈치채고 내 더위 사가게 하고 소리치면 처음 부른 사람이 도리어 더위를 먹게 된다고 하죠. 한편 보름날 밤이 깊으면 우리 조상들은 앞을 다투어 산으로 올라갔어요. 정월의 첫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이윽고 보름달이 환하게 솟아오르면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달을 향해 기원을 올렸습니다. 농부들은 풍년이 들기를 빌고 선비들은 과거에 급제하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총각들은 예쁜 각시를, 아가씨들은 멋진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빌었죠. 옛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고 그의 농사를 점치기도 했고요. 달빛이 밝고 환하면 그해 풍년이 들고 달빛이 뿌옇게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했죠. 근거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거랍니다.
이런 풍습도 있었네요. 횃불놀이에 날 새는 줄 모르고 달맞이를 마치면 청년들은 낡은 마당비나 쌀이나무, 대나무 등에 불을 붙여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웃마을 청년들과 신명나게 횃불 싸움을 벌였죠. 횃불 싸움에서는 부상자가 많거나 횃불을 빼앗기고 항복한 사람이 많은 쪽이 지게 되는데 청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백을 길렀답니다. 형들이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몰려갈 때 어린 아이들은 횃불을 들고 나가 논둑과 밭둑에 불을 질렀어요. 이것을 쥐불놀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쥐불놀이를 하면 마을에 붙어 살던 잡기가 물러가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대요. 쥐불놀이를 하면 논둑, 밭둑에 깃들어 사는 들쥐와 해로운 벌레 및 잡초의 씨앗이 불에 타 죽기 때문에 농사에 해를 끼칠 수 없었으니까요. 잡초가 타고 남은 재가 거름이 되어 논밭을 한결 기름지게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쥐불놀이, 또 부럼, 또 약밥, 정월 대보름에 먹었다는 거,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다는 거, 여러분들 소중한 우리 문화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네요.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다음엔 선생님이 꽃놀이를 가는 삼진날, 음력 3월 3일 삼진날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이때는 소풍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명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